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3번 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십시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것은 제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즘의 문제는 이렇게 세 개의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쓸 거고요. 자, 먼저 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객 증가율이고, 자, 해외 여행객이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국내 여행객이고요. 2008년도에 2%, 10%, 2012년에 10%, 38%, 2026년에 16%, 59%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여행 증가 원인을 보니까 가장 높은 게 45%고 소득 수준 향상이 45%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33% 다양한 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외 항공료 인하 13%를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기타가 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여행객 증가의 문제점.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외화 유출. 해결 방안, 다양한 국내 여행지 개발과 홍보로 국내 여행객 유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서론에는 이 그래프는 뭐뭐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이 뭐뭐뭐는 제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3개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봐도 내용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때는 이렇게 쓰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 그죠? 해외 여행객 증가. 이 제목을 썼죠. 자,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해 살펴보면, 자, 여러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 표현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서 서론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자, 볼게요. 해외 여행객. 해외 여행객은, 자, 빨간색이네요. 2008년에 10%. 2008년에 10%. 네, 여기에서 는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즉 이것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네, 강조를 나타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10% 네, 10%였는데, 였지만, 그쵸? 근데 2012년에는 38%, 2016년 59%로 증가하였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요, 10%였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어떻게 써도 될까요? 그렇죠. 아뒀다가,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또는 여러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쉽게 쓰면 어떻게 돼요? 2008년도에 10%, 2012년에 38%, 2016년에 59%로 증가하였다. 이 였는데 안 쓰고 그냥 10%, 38%, 59%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좀 그렇게 쓰면 점수 조금 낮아진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 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내 여행객에 대해서 써볼게요. 국내 여행객, 자, 우리 이 표현 공부했어요. 의 경우, 그죠? 자, 여기서는요, 해외 여행객은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서도 국내 여행객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 경우, 네, 이렇게 쓰면 더욱더 조금 풍성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2%였죠? 보세요. 쉬워요. 2012년 10%, 2016년에는 16%로. 네.
자, 증가하였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생님 부사로 뭐를 썼어요? 꾸준히 썼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거 관련된 부사, 네,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폭, 대폭, 뭐 이런 단어 우리 공부했죠? 네, 거기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은하라는 것은 비슷한 문법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지만, 네, 이렇게, 지만 의미로 은하. 자, 물론 여러분 하였다, 증가하였다, 끝 써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은하를 썼고 보면 여러분 해외 여행객은 보세요. 아주 많이 증가하였죠. 근데 국내 여행객 이거는 조금씩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해외 여행객보다는 증가율이 낮다. 그쵸? 국내 여행객이 증가율이 낮다. 이렇게 낮았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우리가 배운 부사인 여기는 해외 여행객은 대폭 증가하였고, 그죠? 국내 여행객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해외 여행객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표에 대해서는 다 썼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 말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써야 된다고. 여기 퍼센트 모두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지금 안 쓰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 쓴 거예요. 그럼 어디에 썼어요? 여러분, 여기 있었잖아요. 증가율. 그죠? 여행객. 네. 또 여행객. 여기 또 단어가 있죠. 즉, 꼭 여행객 증가율이라는 단어를 같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200자에서 300자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썼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 표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쓴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음으로. 자, 여기하고 요 표를 연결하는 것을 다음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외여행 증가 원인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아주 쉬운 표 뭐였어요?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가르쳐 줬어요. 물론 써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안 썼어요. 왜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쓰면서 그걸 판단을 하시고요. 해외여행 증가 원인은 자, 여기 보면 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소득 수준 향상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써도 돼요? 높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45%를 그죠? 차지했고 네.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45%를 차지했고 45%를 나타냈고 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높은 거고요. 다음은 33%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양한 문화 경험 33%. 그리고 국외 항공료 인하 13% 썼죠. 기타 9% 썼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 오늘은 이 표현도 알아두실까요? 순으로 나타냈다. 순으로 나타났다. 네, 이 표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기타 9%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물론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 이걸 쓰게 되면 조금은 고급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순이 무슨 말이에요? 자, 순이라는 건요. 순서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서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순으로 나타났다. 쓸 필요 없습니다. 서라는 단어 쓸 필요 없이 그냥 순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조금 짧게 쓰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표를 대해서 쓸 거예요. 자, 선생님 어떻게 썼는지 잠깐 보시죠.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외화 유출.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외화가 유출된다. 그죠? 유출된다. 그러니까 즉 선생님은 외화가 유출되다. 이렇게 형태를 바꿨죠. 외화가 해서 주어로 바꾸고 유출되다 해서 동사로 바꿨어요. 네, 유출된다는 그렇죠?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문제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자, 해외여행객 증가의 문제점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외화 유출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을을 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물론 써도 됩니다. 문제점은 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외화 유출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아까도 계속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선생님처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외화가 유출된다는 걸 쓰고 문제점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해결 방안이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연결했어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자, 다양한 국내 여행지 개발과 홍보로 국내 여행객 유치. 자, 다양한 국내 여행객 개발과 홍보로 국내 여행객 자, 즉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여행객을 유치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훨씬 고급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다양한 국내 여행지 개발과 홍보로 국내 여행객 유치를 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은 중급 문법 또는 고급 문법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점수는 더 올라간다는 거 그걸 유념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쓸 때 여기에는 문제점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외 여행객 증가의 문제점 이 단어가 선생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이 단어 선생님 썼어요. 어디에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600자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 같은 경우는 꼭
안 써도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해서 쓰기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